안녕하세요. 편한 식품 방송 편식방의 저는 서필입니다. 오늘도 식품과학자 최나원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부입니다. 글리포세이트가 GMO의 주범이다. 모르시는 분들은 글리포세이트가 뭔지 모르거든요. 일단 글리포세이트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글리포세이트는 그냥 제초제, 농약입니다. 농약? 네. 근데 GM 작물에 많이 쓰고 있죠, 최근에. GM 작물에만 쓰는 농약인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 40년 전에 개발됐을 때는 네. 그냥 일반 제초제였어요. 네. 근데 몬산토에서 개발한 게 뭐냐 그러면 네네. 자기가 그 어떤 유전자를 넣어놓으면 글리포세이트에도 안 죽는 작물을 개발해 놨죠. 그러니까 이 제초제를 뿌리면 아무것도 다 죽일 때는 상관없잖아요. 다 죽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농작물이 뿌린 상태에 풀이 자라면 그걸 죽이고 싶은데 네네. 잡초만 죽어야지 농작물을 안 죽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한 게 야, 어떻게 하면 이 글리포세이트를 뿌렸을 때 안 죽는 작물을 개발할 수 있을까? 개발을 해낸 거죠. 오, 되게 무시무시해요. 다 죽는데 나만 안 죽는다는 거 아니야. 그쵸.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화학전이 벌어져서 생화학 물질이 쫙 퍼졌는데 나만 살아있어. 그렇죠. 와, 도대체 무슨 놀라운 엑스맨 메커니즘. 아니야, 엑스맨? 엑스맨. 엄청난 과학과 엄청난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 왜요? 농약에도 살아남는데. 그걸 따져봐야죠. 왜 그게 살아남은지 알고 나면 아, 저게 그런 제초제를 개발하는 게 정말 행운이지 거기에 대한 저항성 물질을 만드는 건 의외로 간단한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제초제는 보통 풀이 있는 데만 이렇게 쫙 뿌린단 말이에요. 다 죽으니까. 네. 제가 가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나가다 보면 왜 밭도랑이나 논도랑이나 아니면 길가에 하얗게 죽어 있는 여름에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운전하시거나 이렇게 가보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싹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잔디고 뭐 구별 없이 싹 죽이는데 어쨌든 얘는 그러면 그 작물 위에다 그냥 살포를 해버리니까 작물만 살아남지만 그 작물 안에 다른 것보다 농약이 더 이렇게 많이 농약을 이렇게 쏘일 확률 남아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자체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반으로 줄고 네네네. 독성이 약한 거라서 네네. 그러니까 그 허용 기준만 지켜주면 충분히 안전하다. 그렇게 개발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농약보다 침투성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뿌린 당시에는 남아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반 정도 줄어 있고 네네. 그 자체가 독성은 약해. 아까 봤잖아요. 매일같이 원샷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쥐가. 아 그게 실제로 그 농약이 인 거지. 네, 그리고 그렇죠. 라운드업은 아니야, 몬산토 혹시 상품이 아니고 걔가 쥐라 그럴지도 몰라요. 사람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쥐하고 비슷하니까. 근데 그 자체가 분자가 굉장히 간단해. 글리시라는 아미노산에 딱 인산이 붙어 있는 분자라서 그런 비슷한 분자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왜 그 분자에 식물이 죽냐 하는 게 특이한 거지. 걔가 무슨 칼이 들어가 있어서 무슨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간단한 거네요. 그 어떻게 그 분자 몇 개를 이렇게 탁 조절해 갖고 그 농약이 안 죽을 수 있도록 유전자 차이에서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결정적인 효소의 역할을 막아버리면 네. 그 식물에는 치명적이지만 그 효소를 갖고 있지 않은 식물한테는 치명적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물만에 갖고 있는 결정적인 효소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 효소의 기능을 막아주면 항생제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항생제가 세균을 죽이는 것은 세균은 세포 벽을 만들거든요. 알았어요. 이거는 저희 그 편식반 중독편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표현돼 있습니다. 독성이라는 게 꼭 독을 해서 이렇게 사람의 그 뭔가 신경을 죽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신경에 있는 그 전달을 작동을. 막아버리는 그냥. 그러니까 펌프를 막거나 그래 막아서 결국 효소를 마비가 막아버려. 돼서 죽는 거지. 그치. 독성으로 인해서 뭔가 녹이거나 타거나 피를 막 토하거나 이래서 그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딱 살리거나 바꾸면 그렇죠. 어쨌든 근데 농약은 발암물질 아닌가요? 농약 자체가 대부분 다 독성이 있어서 모든 농약별로 안전한 수치, 그러니까 독성이 발현되는 양의 100분의 1로 줄여가지고 그 이하로 남아있거나 또 대부분이 필요해야 허용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허용해 준 게 아니라 이 작물에는 꼭 필요합니다. 이것까지 안전합니다. 그럼 그것의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허용량을 제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글리포세이트가 2군 발암물질이라 뭐 미네랄 흡수도 근데 2군 발암물질 같으면 뜨거운 온도도 덮이고요. 2군 발암물질 알았어요. 얘기해보세요. 2군 발암물질 자체로 하면 그게 문제가 되면
커피 마시지도 말고 뭐 정말 뭐 술 담배는 왜 하고 도대체 햇빛은 자외선 1군인데 저희가 탄 그거 미세먼지 1군이고 편집방을 자꾸 홍보하게 되는 탄고기 편 보시면 그 탄고기 아무리 먹는 거 해봐 담배 한번 쭉 빨면 그냥 그냥 탄고기 왕창 먹는 것보다 나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포세이트 평생 해봤자 담배 한 모금도 안 돼요. 그럼 이군 발암 물질은 뭐가 있나요? 이군 발전 물질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요즘 직업적으로 요즘 한참 뜨거운 커피도 이군 아닌가요? 그건 하나 알고 있어요. 커피 자체는 원래 통째로는 응. 발암 물질이었다가 최근에 빠져나갔고, 근데 거꾸로 좀 암 표시하라 그러는데 미국에 표시하라고 했다고. 근데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게 커피는 그냥 마시는 늘 음료인데 그것도 이군이고 그 농약도 이군이면 농약도 마셔도 된다는 건가? 농축 차인가요? 양 차인가? 그러니까 그 발암성이라는 게 독성의 정도가 아니에요. 1군, 2군 나눈 게 증거가 1군이라 그러면 발암 물질이 굉장히 강하고 2군이면 약하고 그게 아니라 1군이면 증명이 됐다. 그 중에서 1군도 다 이제 그 차이가 있고 레벨이 있고 2군도 레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의 정도가 그럴 것 같다. 거의 확실하다. 입증이 됐다. 이런 차이인 거지. 요 물질은 독성이 뭐 10배 강하니까 1군, 뭐 중간이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잘난 척을 하자면 이 편집방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주워 듣는 게 많거든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저희 탄고기 편, 탄고기 암 걸리나 이번 대통령상 받으신 우리 노중섭 박사님이 하신 탄고기 암 걸리나 편을 보시면 암이 어디에 걸리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대충 기억나는 건 적색육도 2군이고 미용실에서 일하는 것도 2군이고 날 새는 것도 올라이트도 2군이고 뜨거운 음료, 60도 이상 되는 음료, 모든 음료는 발암 물질이고 뜨거운 커피, 우리 뜨거운 그 뭐죠? 국밥 이렇게 먹으면서 시원하다. 우리 감독님 맨날 국밥 후두암 조심. 매일 국밥을 드시는데 매일 발암 물질을 먹고 있는. 그러니까 손상을 입히는. 저 같이 다니는 저기 후배가 불쌍하더라고요. 매일 그걸 따라 먹어서 몸만 좋으면 돼요. 그 정도보다는. 반항해. 발암 물질이라고 반항하란 말이야. 지금 반항할 것 같아. 앞으로 발암 물질이라고 반항하시고. 나는 매일같이 뜨거운 거 먹어도 암 안 걸렸어. 믿지 마요. 그건 개인적인 운이야, 운. 개인 차니까. 개인 차이야. 그 아까 자기한테는 안 좋아. 지도 3부에 보면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고 운이야 운 다. 살고 죽는 건 운이야. 암도 운이야. 암도 운칠 이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약이 개발되다 보니까 이 글리포세이트가 갑자기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야? 너무 편하니까. 제초제 이거 맨날 앉아서 김 맨다고 하잖아요. 풀 안 뽑아야 되니까 너무 많이 써서 너무 많이 막 폭증해서 막 계속 뿌려갖고 나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이고 비용이잖아요. 그건 확인할 수 쉬워요. 그러니까 잔류 농약, GMO 성분 중에 단백질 중에 변화가 있냐 이건 검사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근데 모든 작물 들어올 때 다 검사해요, 그냥.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400종 종류가 얼마큼 바로 나와요. 기계가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건 농약 같은 경우는 검사하기가 함량 검사하기가 워낙 쉬운 거니까. 기계가 탁 돼가고 그냥 조금이라도 의미 들어오면 검사하면 돼요. 보통 제가 이런 거 검사를 맡기면 TV에서 나오듯이 딱 넣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농약만큼은 딱 넣으면 딱 나온다. HPLC 시스템에서 이게 가스 같이 이렇게 쭉 스펙트럼으로 분리되는 거라서 이건 한꺼번에. 그러면 그래프 최근에 이제 이 GMO나 이 글리포세이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갑자기 폭증했다는 그래프를 저한테 딱 보여주면서 봐라 얼마나 폭증했냐 그래프 팍 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그래프 있지 않나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농약 사용량이 놀랍게도 1980년대 이후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어디가 80년대죠? 여기 80년대잖아요. 전체 성향량. 옛날에는 처음에 많았던 농약이 뭐냐면 해충. 해충. 그러니까 옛날에 파란 거가 해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 써놓지 말고 좀 한글로 좀 바꾸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 말도 안 되는. 바빠. 나는 부식. 자 그러면 해충 어떤 게 해충이야? 이게 해충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뭐예요 이게? 인섹트. 건충이잖아, 건충. 그리고 쭉 많이 썼네요 그거를. 곰팡이, 이것은 허브, 식물이죠, 식물. 네네네. 자 그래서 녹색이 제초제를 엄청나게 많이 썼고 정점을 이룰 때가 1980년대가 정점을 이뤘고 그 이후로는 15년 태어났으니까 농약 엄청 먹고 자랐네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정말 중독 사고도 많았고 농부들 뻑하면 농약 먹고 죽고 그랬죠. 죽기도 하고 중독으로 입원하기도 하고 후유증 나는 사람 그렇게 많았고 그 뒤로 농약 자체를 안전성을 강화해가지고 분해 안 된 거라든가 독성이 강한 건 다 퇴출시키고. 그러니까 짧게 여기 왔어. 근데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양이 줄었죠. 글리포세이트는 확 뛰었다는데 그건 어떤 글리포세이트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본 것도 이거예요. 네. 그렇죠. 글리포세이트 자체는 갑자기 개발될 때 못 쓰다가 갑자기 라운드업이 개발된부터 쫙 증가했죠. 이렇게. 엄청 증가했네요. 이렇게. 대신 다른 게 줄었잖아 다.
다른 제초제보다 안전한데 독성이 강한 게 많이 늘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제초제 독성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더 강해요. 파라쿼트, 그라목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보다 5배 이상 강하고 옛날에 농약 중독으로 많이 죽었던 게 파라쿼트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은 줄었지만 우리가 먹는 GMO 작물은 글리포세이트를 쓰는데 GMO 작물은 결국 GMO 작물 하나로 놓고 봤을 때는 많이 뿌린 건 사실이지 우리가 않습니까? 총량을 먹게 되는 거지 지금 장만 먹는 건 아니죠. 아 이게 비율은 아닌 거군요. 그렇죠. 아 소비량. 전체 소비량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저걸 농약량은 줄었고 그중에 다른 농약은 대부분 줄었는데 라운드업만 늘었는데 라운드업이 다른 제초제에 비해서는 독성은 약한 편이다. 아 약한 편인데 그럼 여기 이게 하나 더 넣어야지 확실하게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양이 늘었으면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면 그렇죠. 그냥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양만 늘렸으면 위험한 거지만 생산량도 늘고 양도 늘었다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제초제 양은 확실히 줄었고 그죠? 양은 전체 제초제 양은 줄었고 전체 양 그중에 라운드업은 늘었지만 식량량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GMO 식량이 옛날에는 막 100톤밖에 안 했을 때 100톤을 뿌렸다면 지금은 100톤인데 1000톤을 뿌렸다 그러면 농약을 많이 뿌리는 거지만 100톤 뿌리는 게 좋아져 갖고 1000톤이 생산되니까 농약도 똑같이 10배로 뿌렸을 뿐인데 비율로 봤을 때는 그런 건 설명이 없는 거네 이 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GMO 작물이 늘면서 그 제초제 중에서 탁월성이 있는 라운드업이 늘어난 건 확실하지만 다른 제초제 양이 그만큼 줄었고 전체 생산량에 비하면 제초제 양은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80년대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농약을 위험한 농약을 먹는다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농약의 농도가 많이 썼으니까 진해진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는 거지만 GMO 작물이 그만큼 많이 늘었기 때문에 총량으로 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총량으로 봐서 늘어난 거예요. 왜? 생산량이 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면적이 늘었으니까 더 많이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면적당 뿌려지는 개수가 한 통이었는데 2통, 3통 더 많이 뿌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사용된 양도 늘어난 것이다. 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꼭 GMO나 글리포세이드 얘기하시는 분들이 탁 들이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봐라. 많이 뿌리지 않냐? 여러분들 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이 회색 그래프를 잘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잘 유념하면 아 그게 뭐 결과적으로 농약은 많이 줄었네요. 근데 그렇죠. GM 작물이 제초제 그러니까 좀 공헌한 바가 있죠. GM 작물들이 농약 사용량을 좀 줄였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적으로 많이 늘리지 못해서 육종에 비해서 생산성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혁신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 10% 15% 정도씩 효과는 있었죠.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렇게 GMO를 싫어하는 EU에서도 글리포세이트는 허가했다면서요. 글리포세이트 자체가 GM 작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제초제예요. 그 자체를 GM 작물에 더 특화시킨 거지. GM용으로 GM 작물에만 뿌리는 건 또 아니네요. 그럼요. 일반적이 쓰는 제초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그저 그런 제초제 중에 하나였는데 GM 작물하고 커플링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GM 글리포사이트는 농약일 뿐인데 그게 GM 작물하고 커플 글리포사이트에 죽지 않은 작물을 개발하면서 폭발적으로 이게 세트로 팔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뭐냐면 이 내가 준 씨앗으로 만약에 벼를 심으면 너가 피를 뽑지 않아도 되는 농약도 같이 팔겠다. 그렇죠.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말하면 커피를 먹을 때 도넛이 좋으니까 같이 판 것뿐인데 그죠? 장사 전략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전략인 거지 뭐 자기 거 잘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 애플이 제일 싫어요. 자기 거 팔아놓고 그 주변 장비들 꼭 사야 되는 게 너무 비싸거든. 애플이 나쁘네 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정하 정당하고 그러니까 나쁜 쪽을 강요했다 모르겠지만 그게 나쁘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거 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하는 짓인데. 여러분 마케팅을 꼭 여기만 나쁘다고 보시지 마시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이런 마케팅은 흔한 마케팅이다. 그 이 개발한 자는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걸 많이 개발돼 있지 않나요? 이것만 있나요? 이 회사 왜 이 회사만 이걸 개발하죠? 먼저 개발해 버렸잖아. 특허로 보호받았죠. 오.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라운드업이라고 하는 제품이 익숙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특허가 끝났어요. 수백 군데서 만들어. 아 특허 끝나버렸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어찌됐거나 연장해보려고 난리가 됐는데 40년이잖아요. 그 중간에 어떻게 해갖고 늘리고 늘렸는데. 글리포세이트를 40년 이상 쓴 거네요 이미. 그렇죠. 대중화된 거네요 그냥. 그렇죠. 40년 전에 개발됐어요. 농약으로 쓰기 시작한 게. 개발된 건 더 이전에 개발됐는데 농약으로 특허받아 쓰기 시작한 게 40년 넘어갔고 억지로 연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끝났어요.
이게 또 따져 보니까 우리가 계속 GMO를 너네들은 도대체 뭔데 그렇게 GMO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를 하느냐 이렇게 말 듣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저희가 분석한 걸 보시고 반박하실 게 있으면 과학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글리포세이트가 다른 농약에 비해 독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용량은 늘었지만 전체적 농약 사용량은 줄었고 GMO 작물 자체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에 따라서 늘어 있는 것 뿐이고 이미 이건 특허도 아니고 누구만의 그 몬산토만의 기술도 아니고 풀렸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많이 만들어서 여러 방면에 사용하고 있다. 또 하나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 뭐냐면 쌀에는 0.05 ppm 허용됐는데 네네. 왜 뭐 어디에 뭐 거기는 20 ppm, 5 ppm이 돼갖고 수백 배가 쓸 수 있냐 그것도 나쁜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불공정한 이야기거든요. 네, 왜요? 그러면 돼지고기에도 0.1 ppm 허용돼 있어요. 이됐어요? 알에도 그렇고. 그래도 그러니까 어디에나 쓸 수 있고 오염될 확률이 0.1 ppm까지 오염될 확률이 있으니까. 네네. 아니, 그 돼지고기다가 1%는 열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뭘 먹거든 그 섭취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함량이 0.1%니까 0.1% 기준이 됐다고요. 근데 쌀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GMO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또 논에다 키우니까 적성이 별로 강하니까 뿌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건 쓰지 말라는 기준이지 쓰라는 기준이 아니거든. 근데 그 마치 쌀에 비해서 쓰고 뭐 있는데 100배, 규제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쌀에 비해서 200배가 많다. 그건 안 쓰는 걸 비교를 하면 안 되지. 다른 제초제가 보통 5ppm, 10ppm 허용됐으면 그거다가 비교하거나 다른 거 객관적인 걸 비교해야지 갑자기 그 중에 최고 낮게 허용되어 있는 그걸 의미도 모르고 이건 쌀한 이야기가 그냥 쓰지 말란 이야기인데 그냥 굳이 쓸 이유가 없으니까 라운드업을 갖다가 그거다가 비교해서 뭐 200배 독하게 허용이 됐느니 황당무계하게 많느니 그런 말 자체가 굉장히 편파적인 발언이죠. 이 GMO라는 쪽을 우리가 쭉 하면서 강의를 들었을 때는 참 아리까리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짚으니까 되게 편하게 풀리고 생각보다 이게 참 논의할 이게 좀 아까 제 우리 강의할 걱정한 거에 비해 하나씩 캐니까 뭐 나오는 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안전하고 강의하고 그런 이유가 이미 기울어진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입맛대로만 가장 최악의 최선의 맞지도 않은 것 같고 독극물처럼 해놓고 나서 이제 완전 표시해줘.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짓말부터 지우고 나서 야 우리는 어찌됐거나 뭐 다양성을 지켜야 돼. 몬산토가 싫어. 내지는 유기농을 더 먹.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네. 거짓말로 불안감을 만들어갖고 불안하고 뭐 그걸 계란을 먹는데 이게 GMO 아닐까 걱정하고 토마토를 먹을 때 걱정하고 뭘 먹을 때마다 걱정하게 만든 자체는 굉장히 나쁜 짓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캐면 캐수록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좀 약간 허무한 느낌이 있고요. 네. 사실 허무해요. 우리 5부까지 해야 되나요?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중요한 게 또 5부에 있으니까 여러분 5부를 기대해 주시고 4부는 여기서 글리포세이트를 안전하다는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농약치고는 농약치고는 안전하다. 잘 관리되고 있고 안전하다. 쉐키 먹은 쥐도 별로 빨리 죽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4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부에 만나요. 안녕.